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참여할 중소, 중견기업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 및 IT 등 재택근무 제도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컨설팅할 예정이며 참여 기업에 비용 부담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5에서 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를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비용 대부 사업을 8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휴업, 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성평등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161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8월 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근무 환경 개선금을 확대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하반기 채용 시장 전망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상반기에 비해 회복될 것이라 예상한 반면 중견,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상반기에 이어 침체될 것이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 문제 현황을 우선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약칭 경사노위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합의 정신과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은 추진하면서 직고용은 거부하는 이율 배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되기로 한 건 라이더들 선택인데 노동세권을 주는 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지난 1일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를 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지난 2월 노조 공사 전문가가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하고 졸속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발바로 직장 내 직무교육을 줄였지만 성희롱 안전 등 법정 의무 교육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25%에 그쳤던 온라인 교육을 직장 10곳 중 7곳이 새롭게 도입해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교육의 형태도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줄을 이뤘던 집합교육은 66.6%에서 2.44%로 확 줄어든 반면 3.25%에 불과했던 온라인 교육은 74.8%로 크게 늘었습니다. IT 기업에서 출퇴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IT 기업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원격 근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원격 근무가 IT 기업 취업 근로의 조건을 뿌리째 흔드는 뉴노멀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령 관련 소식입니다. 전기사가 하루 운송수 입금 중 회사에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를 갖는 이른바 산학금제를 적용하는 택시업체에서 운전기사 결근을 연차유급 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방직 채용을 공개 경쟁 채용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을 전환 채용하지 않고 공개 경쟁 채용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채권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위법도 아니다며 가이드라인이 채권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레일 쪽은 산재 처리 기준과 감사 조사 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레일 홍보문화실은 전자후 편을 통해 고인의 산재 처리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의 부당해고에 소송으로 맞서 복직한 직원이 인사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임원들의 메일 등을 몰래 열어봤다면 이를 빌미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A씨의 이런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